조선시대 조상님께 바치는 지극한 효심의 상징이자 한 가문의 뿌리 깊은 존엄을 오롯이 보여주던 의례, 바로 제사였죠. 그런데 이처럼 신성하고 아름다운 의식이 오히려 수많은 사람을 나락으로 밀어넣고 조선 사회의 가장 추악한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흑역사의 씨앗이 되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특히 나라의 인재를 선발하는 핵심 기관이었던 이조와 제사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벌어진 비극적인 진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성찰의 질문을 던져줍니다. 우리는 흔히 조선의 제사를 그저 고고한 유교적 전통의 한 조각으로만 기억하곤 하죠. 하지만 이번 이야기는 그 이면에 숨겨진 오직 명예와 권력을 향한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이 어떻게 신성한 의식을 처참하게 왜곡시키고 한 시대를 지배했던 견고한 시스템이 얼마나 잔인한 결과를 낳았는지 충격적인 각도에서 조명하려 합니다. 이 숨겨진 진실을 마주한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던 조선의 역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조선 사회를 지탱하던 두 개의 굳건한 기둥을 함께 살펴보시죠. 첫째는 바로 제사입니다. 조선 사람들에게 조상에게 올리는 제사는 단순한 의례 그 이상이었죠. 그것은 곧 효를 실천하는 가장 숭고한 행위이자 자신의 가문이 얼마나 뿌리 깊고 명망 있는지를 세상에 드러내는 중요한 척도였습니다. 제사를 통해 가문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자손들은 조상의 얼을 기리며 자신의 존재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잘 갖춰진 제사상과 엄숙한 의례는 그 가문의 사회적 지위와 위신을 상징하는 거울과도 같았죠. 그리고 또 하나의 기둥은 바로 이조였습니다. 이조는 오늘날로 치면 인사혁신처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며 조선 팔도에서 국가를 이끌어갈 인재들을 발탁하고 관리하는 핵심 부서였습니다. 능력과 덕망을 겸비한 인재를 등용하여 나라의 기강을 세우고 올바른 관료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이조가 추구했던 이상이었죠. 겉으로만 본다면 조상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제사와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선발하는 이조는 서로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두 제도는 조선이라는 거대한 건축물의 가장 튼튼한 주춧돌이었던 셈이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현실의 거친 파도가 이 이상적인 조화를 조금씩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중기 이후 관직에 오르려는 경쟁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졌고 이조의 관료 선발 과정에서는 단순히 개인의 능력뿐 아니라 어떤 가문 출신인지 그리고 그 가문이 효심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가 점점 더 중요한 평가 요소로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효심은 바로 제사를 얼마나 잘 지내느냐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았죠. 명문가의 자제들은 이미 쌓아 올린 가문의 명예를 유지하고 더 높은 관직으로 나아가기 위해 혹은 몰락의 위기에 처한 양반 가문들이 간신히 그 명맥을 잇고 자손들의 앞길을 열어주기 위해 제사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 간극에서 비극의 씨앗은 이미 싹트고 있었죠. 관직을 향한 욕망과 가문의 명예를 지키려는 절박함이 뒤섞이며 조상에 대한 숭고한 제사가 상상조차 하기 힘든 비극을 낳는 충격적인 현실로 우리를 이끌게 됩니다. 이조의 암묵적인 압력과 사회가 요구하는 보여주기식 효심 속에서 제사를 어떻게든 유지하려는 가문들은 결국 극단적인 선택에 내몰릴 수밖에 없었죠. 이때 등장하는 존재가 바로 제사 노비입니다. 얼핏 들으면 그저 가문의 노비 중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기 쉽지만 이들은 단순한 노비가 아니었습니다. 가문의 영속성과 대외적인 명예를 지키기 위해 그야말로 제사만을 위해 태어나고 살아가고 심지어 대를 이어야 했던 비극적인 존재였죠.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조차 박탈당한 채 오직 가문의 제사를 위한 도구로 전락해야 했던 이들의 삶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이조의 관료들은 이러한 제사 노비의 존재를 과연 몰랐을까요? 아마 알았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가문의 제사가 얼마나 성대하게 그리고 꾸준히 이어지는지를 통해 그 가문의 충효를 가늠하는 역설적인 상황까지 벌어졌을지도 모르죠. 낡은 고문서를 들여다보면 제사 노비를 사고 파는 계약서나 심지어 유언장을 통해 자손에게 노비를 물려주는 기록들이 발견되곤 합니다.
이는 당시 사회가 제사 노비의 존재를 공공연하게 인정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섬뜩한 증거이기도 하죠. 이처럼 인간의 존엄성이 유린되는 현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때로는 이를 통해 가문의 격을 판단하는 이조 관료들의 냉정한 시선은 그 시대의 가장 어두운 단면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제사 노비들은 허름한 옷차림으로 고된 제사 준비를 하며 그들의 눈빛에는 슬픔과 체념이 교차했을 겁니다. 조상에게 바치는 정성이 본래의 의미를 잃고 특정 계층의 희생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가문의 명예를 지탱하는 수단이 되어버린 것이죠. 제사 노비 제도는 그렇게 대를 이어 고통을 전가하며 조선 사회의 깊은 모순을 심화시켰습니다. 숭고한 유교적 이상이 어떻게 특정 계층의 희생을 강요하고 사회 전체의 윤리적 기반을 흔들었는지 우리는 이 비극적인 제도를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노비로 태어나 노비로 살아가며 오직 제사를 위한 삶을 강요당했던 이들의 이야기는 신분제 사회의 잔혹함과 계층 간의 비극적 단절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까요? 더욱이 제사를 둘러싼 가문 간의 송사, 즉 법정 다툼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재산 다툼은 물론 누가 제사를 맡을 것인가, 누가 제사 노비를 상속받을 것인가를 두고 벌어진 싸움 속에서 인간의 탐욕과 위선은 그 추악한 민낯을 드러냈죠. 몰락한 양반들은 제사를 유지하기 위해 마지막 남은 논밭을 팔아버리는 절망적인 순간들을 맞이했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효라는 숭고한 가치는 점차 빛을 잃고 탐욕의 그림자에 가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조선 사회의 가장 신성한 의례인 제사가 이조를 통해 관직으로 나아가려는 인간의 욕망과 결합하면서 제사 노비라는 비극적인 존재를 탄생시켰고, 이는 곧 효라는 숭고한 가치 뒤에 숨겨진 인간 존엄의 처참한 붕괴를 의미했습니다. 신분제 사회의 잔혹함과 명예를 위한 위선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지점이며, 겉으로는 이상적인 사회를 추구했지만 그 이면에서는 수많은 약자의 희생 위에 세워진 조선의 어두운 진실을 우리는 직면해야만 하는 것이죠. 제사와 이조라는 조선의 핵심 가치와 제도가 결합하여 인간이 인간을 소유하고 대대로 특정 의무만을 강요하는 제사 노비라는 시스템을 묵인하고 심지어 유지시켰다는 사실에 깊은 충격과 분노, 그리고 그 시대의 비극적인 모순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효란 무엇이며 진정한 사회 정의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특정 시대의 흑역사로만 치부될 수는 없을 겁니다. 겉으로 아름다운 명분과 이상을 내세우지만 그 이면에 소외되고 희생되는 약자가 없는지, 우리의 시스템과 사회가 간과하는 비극은 없는지 끊임없이 질문해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기 때문이죠. 과거의 충격적인 진실을 통해 우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사회의 그림자를 성찰하고 진정한 인간 존엄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습니다. 수백 년 전 조선의 제사 노비들이 던지는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에 대한 깊은 사유를 남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